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립 끝을 고정하고 흔들어서 그 주기를 측정을 하고 총무게 M과 무게중심거리 L을 측정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골프에 빠진 남자 골프도크입니다. 오늘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운동은 뉴턴의 제1, 제2, 제3 법칙으로 설명되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원자 레벨을 제외하고 분자 운동에서 천체의 움직임까지 말입니다. 우리의 스포츠 과학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세 개의 법칙은 관성, 가속도, 그리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말합니다. 관성이란 물리적으로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항력을 말합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뒤로 쏠리고 정지할 때는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관성이라고 하죠.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에서 관성 모멘트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는 물리량을 말합니다. 스윙 웨이트는 1차 모멘트고 정적 모멘트라고 합니다. 관성 모멘트는 2차 모멘트이고 동적 모멘트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막대기 한쪽 끝을 잡고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이것을 1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같은 막대기를 중간을 잡으면 자체 무게를 제외한 1차 모멘트는 0이지만 이것을 회전을 시키려면 힘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2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 끝에 무게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큰 힘이 필요하죠. 회전하는 막대기를 정지시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관성 질량 중심이 다르므로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다만 관성 모멘트는 회전 중심에서 거리가 멀고 질량이 무거울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클럽 헤드의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그림과 같이 퍼터 헤드의 스위스팟에서 무게가 멀리 분포할수록 MY가 커지고 관용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스위스팟에 안 맞았을 때의 손에 전해지는 느낌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드라이버 헤드의 스위스팟에 안 맞았을 경우에 헤드의 뒤틀림 움직임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모든 클럽의 헤드는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페이스 면의 틀어짐이 적어져서 관용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퍼터든 드라이버든 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관용성이 좋고 메이커들은 가능한 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헤드의 관성 모멘트는 5,900g/cm 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100 이내여야 하고 부피는 460cc 이내여야 한다고 USGA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퍼터의 헤드도 크기 제한이 있죠. 이 야마하 신형 RMX 220 드라이버는 관성 모멘트가 5,760이나 된다고 현존 최고라고 선전을 하네요. 시타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이언의 경우를 보면 머슬백 디자인보다 캐비티팩 디자인이 관성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초보자용이라고 하고 머슬백은 프로용이니 연습량이 없으면 못 쓴다느니 손맛이 좋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관용성이 크면 샷메이킹이 잘 안 되죠. 물론 관용성이 크다는 것은 오히려 손맛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반비례 관계니까요. 이렇게 헤드 디자인에서 관성 모멘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클럽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클럽에는 헤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립 근처를 회전 중심으로 하는 관성 모멘트가 있습니다. 사실 스윙 웨이트는 정적 모멘트이고 실제로 우리는 클럽을 동쪽으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 모멘트 매칭은 클럽마다 휘두르는 힘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관성 모멘트가 같다는 것은 스윙을 할 때 필요한 힘이 같다는 겁니다. 브라이슨 디셈버의 클럽은 3번부터 피칭까지 길이가 똑같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클럽의 어드레스, 스윙 폼, 그리고 필요한 힘을 모두 동일하게 만든다는 생각입니다. 디셈버와 같이 모든 아이언의 길이, 헤드 무게가 같다면 스윙 웨이트와 MY도 모두 같겠죠. 다만 각 클럽별 비거리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프트 간격은 기존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가끔 스윙 웨이트를 맹신하시는 분들은 그립 끝에 몇 그램의 무게만 추가해도 클럽의 무게감이 달라진다고 주장합니다. 스윙 웨이트 저울상 수치는 변하겠죠. 그러나 관성 모멘트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납테이프를 헤드에 붙여보고 또 그립 쪽에 붙여보고 스윙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클럽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고전적인 방법으로 그립 끝을 고정하고 흔들어서 그 주기를 측정을 하고 총무게 M과 무게중심거리 L을 측정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클럽마다 일일이 MI를 측정하면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스윙 웨이트 저울을 개발해서 사용하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사진과 같이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단히 MI를 측정할 수 있으며 클럽의 밸런싱 작업은 스윙 웨이트 밸런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편적인 밸런싱 방법은 아니고 점차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도 스윙 웨이트만 맞추지 않고 관성 모멘트 매칭을 해보고 있습니다. 표와 같은 기울기가 되는군요. 아직까지 완성된 클럽이라고 하긴 어렵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일관성을 추구하는 골프 과학의 방향에 따라서 아마도 MOI 매칭 클럽은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수치적으로 정량 표현이 어려울 때 감으로 했다고들 하죠. 우리 한식 문화가 세계화되려면 레시피의 정량화가 필요했듯이 골프 피팅에서도 느낌, 감 같은 모호한 표현 말고 정량적으로 수치화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영상들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관성 모멘트의 개념과 골프에서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골프에 빠진 남자 골프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